안녕하세요, 여기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15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예상했던 그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쫄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박스권 표시해 놓은 부근은 제가 생각하는 저항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에다가도 말씀드리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던 주요 저항, 이 자리를 올라타면 임펄스 형태로 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를 올라타지 못한다고 해도 임펄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큰 범위에 대해서 현재 5파가 진행 중으로 보인다. 이 5파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다. A, B, C로 올라서 쐐기 그리는 형태. 그래서 이런 쐐기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상태에서 이게 임펄스 1파, 2파, 3파로 뻗어나가는 형태. 두 가지가 있을 거다. 그 분기점이 첫 번째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왜냐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임펄스로 뻗어나가려면 시작전부터 임펄스여야 하고 그다음에 3파, 5파의 범위로 올라가야 할 거라고 보는데 1파의 형태는 임펄스로 보인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의 3파가 가려면 이게 3-1, 3-2, 3-3 진행 중에 다시 3-1, 3-2, 3-3, 3-4, 3-5가 가야 할 거라고 본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1, 2, 1, 2, 3, 4, 5, 3파 완성, 그 다음에 4, 5 이런 식으로 가면 임펄스 형태가 완성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3파 진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 3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깔끔한 5파동이 완성되면서 한 파동이 종료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면 상승이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충분히 상승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A, B, C로 올라서 쐐기의 A파가 될 수도 있다. 쐐기의 A파가 완성되면 B파, C파, D파, E파 이렇게 쐐기가 완성될 거니 어쨌든 오르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는 롱 기조로 반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A파가 현재 진행 중일 때에 A파 내에서 A, B, C로 올라갈 때 A파, B파, C파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C파 내부로 좀 더 뜯어보면 A파, B파, C파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역시 어딘가에서 떨구고 나면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쐐기든 임펄스든 상관없이 내려오고 나면 이후에 한 발 더 공통적인 롱 구간이 분명히 보여서 롱을 보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롱은 롱인데 중요한 분기점이 와 있는 것 같으니까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근의 박스권, 이 부근은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였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C의 A파라면 A, B, C 혹은 A, B, C 이런 형태로 걸릴 만한 자리,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해당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을 때 얼마나 눌리느냐가 중요하겠다. 여기에서 많이 눌리면 다음 임펄스가 힘들어질 거고, 만약에 여기서 덜 눌리고 간다고 하면 아직도 3파는 남아있다, 임펄스는 남아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자, 그랬을 때 카운팅을 해보면 이게 메이저 3파 진행 중이라면 메이저 3파 내에서 3-1, 3-2, 3-3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과정에서 이게 저는 조정 범위가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 이게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삼각수렴 이후에 2파 절단 나고 올라간 걸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3의 1파동 되돌림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3의 1파동 되돌림이 깊냐 안 깊냐를 봤을 때 만약에 이게 2파 절단 난 삼각수렴으로 본다고 하면 3파리가 107 정도, 그 다음에 이게 강세 조정으로부터 시작된 파동이라고 본다고 하면 한 118 정도, 즉 현재 자리 정도가 되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삼각수렴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예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쌓아놨던 매물대 하단부와 걸리기 때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임펄스의 기준을 잡을 때 삼각수렴 기준으로 잡으면 1, 2, 3, 4, 5파동으로 마무리되고 382 연저리가 이 매물대 하단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서 3의 1, 3의 2, 3의 3 하면서
쭉 날아갈 수 있는 구조가 제 기준으로는 아마 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107 정도 언저리, 106 후반대 언저리까지는 열어놓고 봐도 아직 임펄스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작도에 대해서 만약에 그림으로 보기 쉽게 표기를 하자면 임펄스일 경우를 생각했을 때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 1파동 나왔고 2파 진행되었고 3파가 가는 과정 중에 3파 내에서 1, 2, 3, 4, 5가 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진행이라고 하면 이 안에서 3의 3파 내부 파동이 또 한 번에 1, 2, 3, 4, 5로 갈 수 있는 이 형태의 임펄스는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은 바람 파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파람 파동에 이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 마지노선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6 후반대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자리가 되겠다. 그럼 아기님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고 하면 임펄스가 아닌가요? 라고 말씀 주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깨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 굉장히 깊게 들어와서 그 다음 매물대인 한 110K 정도까지 떨어진다 라고 하면 이거는 쐐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쐐기로 본다고 하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눌린 케이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런 쐐기 파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카운팅을 하면 A파, B파, C파로 오른 상태에서 이 안에서 또 다시 A파, B파, C파로 올라가는 형태, 즉 현재에는 다시 한번 표기를 해드렸을 때 쐐기로 봤을 때는 이 노란 파동의 형태처럼 이런 식으로 깊게 눌린 다음에 C-C파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고점은 더 높여줄 거기 때문에 추가롱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될 때 지난 시즌을 봤을 때는 이 쐐기 형태로 나올 때 알트는 불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단기적으로 어디서 받을까를 고민해봐야겠죠. 그래서 대응을 하자면 현재 보고 있는 106K 후반대 107K 정도만 지켜주면 이대로 임펄스 형태로 대응을 하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지고 깊게 눌려서 엄청 그러면서 한 110K 정도 언저리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 쐐기겠구나. 그러면 쭉 길게 갖고 가는 것보다는 짧게 끊어서 먹어야겠구나. 왜? 쐐기의 형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큰 조정을 받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가 되냐면 여기에서의 ABC, 이 B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간다고 하면 여기에 한 파동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이후에 한 파동이 완료가 되고 나면 한 번의 조정이 크게 오겠죠. 그게 바로 이 큰 B파가 될 거예요. 이 B파가 끝날 거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서 숏을 먹던지 혹은 큰 눌림을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다시 롱을 타면 고점을 갱신해주는 이 파동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조정이 오고 한 번 더 올려치면 쐐기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롱매수보다는 쇼디주에 베팅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보통은 21년도를 보면 이때 굉장히 알트가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흔들어 제꼈지만 알트는 계속 갔어요. 계속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추적해서 알트들은 중간에 4848 하는 것보다는 눌렁눌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에서는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 자리들을 체크해놓고 말씀드린 자리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대응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영상을 매일 찍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꼭 봐주시면 좋겠고, 혹시 매매를 하다가 중간중간 흐름 따라서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톡방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르죠. 저희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말씀 주시는 게 방에 소통이 너무 활발하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즉답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챙기시면서 단톡방이랑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와 계시면 아마 중간중간 코멘트 나갈 거니까요. 그 부분들 체크해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체크 한번 해볼게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아주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도미넌스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 테드 도미넌스죠. 테드 도미넌스의 저점이 낮아졌습니다. 위에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깨지면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 이 하락 추세의 붕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테드 도미넌스는 지속적으로 아직 하락 추세 안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는 66%, 67% 거의 가까이 찍었다가 현재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알트 도미넌스가 비교적 크게 올라오고 이더 도미넌스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자, 그러면 테드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뭔가를 매수했는데 비트를 샀냐라고 하면 비트 사지 않았죠. 비트 도미넌스는 비교적 하락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비트보다 뭘 더 샀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비트는 사지 않았고 알트를 제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더를 샀다. 즉 알트와 이더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긍정적인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조정 이후에 다시 갈 때 당연히 알트와 이더 쪽으로 좀 더 돈이 쏠리겠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빠지고 비트 도미넌스 빠지고 알트 도미넌스 들어오고 이더 도미넌스 들어오는 이 흐름만 깨지지 않는다면 역시나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는 알트를 사는 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현재 방 보고 있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냐라고 하면 어제는 이렇게 달려나갈 때 롱이 없어서 포머가 와요 하시다가 눌림 자리가 나오니까 시즌 종료인가요? 라는 얘기가 벌써 돌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공포에 또 휩싸여 있어요. 저는 이때부터 계속 눌롱눌롱을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아직 못 사셨을 때는 포모가 와서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서 기회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또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못 사고 이러면 불장이고 나발이고 아예 수익 못 내요. 살 수가 없어요. 형님들. 그래서 항상 기준점을 만들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불장이 와도 형님들 지금처럼 매매하시면 돈 못 법니다. 절대로. 그래서 늘상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리잖아요. 이럴 때는 알트 보시는 게 조금 더 수익이 좋을 거고 괜히 비트 높은 자리에서 잡다가 물리시지 마시고 흐름 따라가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방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들으시면서 매매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준점을 잘 잡고 매매하시고 내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에 사라는 게 무턱대고 무서울 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에 근접했을 때 시장이 공포더라도 사라는 거지 무작정 사라는 거 아니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대응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 항상 남겨주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단톡방도 많이 들어오셔서 부디 불필요한 손실 만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